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왕에 거주 중인 30대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신우 때문이에요. 신우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인신공격을 하더군요. 툭 하면 비아냥거리며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속도 상하고 나름대로 상처도 받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유치원 들어간 우리 딸이 저 대신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는 더 이상 제게 전과 같은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인 거 있죠? 어린아이 시선으로 말한 건데 신우한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신우를 참교육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평소 우리 둘은 아이를 무척 좋아했는데 결혼하면 자녀 계획부터 빨리 세워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자고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명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3년이란 시간 동안 말이죠. 한 번은 시댁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결혼한 신우가 임신했다며 깜짝 발표를 하지 뭐예요?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해 주는데 글쎄 신우가 저를 한번 슬쩍 보더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면서 살살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모두에게 할 말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저 임신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응. 어제 병원 가서 확인했어.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언니. 아유 그런 거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몸에 좋은 거로 더 신경 써서 차리는 건데. 어떻게 그래. 새언니도 있는데. 네? 제가 왜요? 제 임신 소식 들으면 언니 속이 어디 편하겠어요? 저보다 결혼도 먼저 했는데 저는 소식 없잖아요. 괜히 마음 뒤숭숭할까봐 그냥 쉬쉬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질투하지 말아요. 솔직히 노력하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뭐. 그런데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 언니는 아니겠죠. 그러니 기죽을 거 없어요?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부럽다거나 질투 같은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일이고 집안의 경사니까 축하해 준 건데 신우는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은근히 돌려 말하면서 엿을 먹이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어요. 신우의 임신 소식으로 기죽거나 속상한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저렇게 말하는 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하도 소식이 없어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볼 참이었거든요. 옆에서 식사하던 남편이 곧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볼 거라고 하자 신우가 또다시 비아냥거리며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같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법이니까 괜히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검사 받고 뭐가 문제인지 후련하게 알고 싶다. 아무래도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는 무슨 네가 뭐가 어때서 멀쩡하게 낳아준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문제가 있을 게 뭐 있어. 솔직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할게. 아니 결혼하고 3년 동안 소식 없으면 빤한 거 아니겠어? 내 생각에는 밭이 안 좋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밭이라뇨? 아가씨 그거 지금 날 두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사자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조금 선 넘은 것 같네요? 어머, 언니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요? 그렇게 발끈하니까 진짜 언니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겠네. 아니 뭐 생각도 자유롭게 말 못하나?
오빠랑 병원 가서 검사해본다면서요. 그럼 그때 결과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대요? 그냥 한 말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해요? 언니, 지금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괜히 질투나서 예민하게 구는 거죠.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임산부 때 그런 식으로 신경질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만들 못해. 팝상머리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좋은 일 두고 개나 소란 만들지 마라. 그래, 너 그만해. 아무래도 그렇지.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말 조심해. 내가 뭐? 오빠는 괜히 나한테 그래. 신우의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부터 툭하면 바타령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어머님이 상황을 중재하며 더 이상 말다툼이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해버릴 대로 상한 터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원래부터 저랑 신우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가끔 톡톡 건드리는 말은 했어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남편은 괜히 걱정되어서 말실수한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받기 전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찜찜하기도 하고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솔직히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주위 사람들은 아닐 거다. 임신이라는 게 쉽지 않은 법이고 마음이 편치 못하니 안 생기는 거라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그래서 저도 확실치 않은 일로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신우가 던진 말에 제대로 상처 입고 말았어요. 그렇게 예정대로 남편과 병원에 방문하여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우리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둘 다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동안 임신이 안 됐는지 묻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 이상 없으니 마음을 편하게 갖고 준비해보라고 하셨어요. 여러 조언도 들었고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혹시나 우리 둘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봐, 그게 혹시 나일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간 고민과 마음고생이 싹 사라진 듯 했어요. 우리 부부는 다시 열심히 노력해보자고 했고 언젠가 우리 둘을 닮을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사실이야? 진짜 임신 맞지? 임신 맞아. 확실하게 하려고 병원까지 다녀왔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랑 같이 가지. 괜히 당신 실망할까 봐 그랬지. 저번에 임신한 줄 알고 몇 번 헛걸음했잖아.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다녀왔어. 초음파 사진 보여줄까? 이게 우리 아이래. 와, 신기하다. 남편은 연신 초음파 사진을 쳐다보며 신기해했고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결혼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라 그런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늦게 찾아온 만큼 소중하게 품고 건강하게 낳자는 다짐했습니다. 신우도 임신하고 저도 임신해서 시모는 시댁의 큰 격겸사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먼저 임신한 신우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신우가 며칠 시댁에 머문다길래 태어난 아이도 볼 겸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우에게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아가씨, 애 낳느라 고생했어요. 그럼요. 언니도 곧 경험하겠지만
애 낳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리 애 좀 봐요.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크면 잘생겼을 것 같죠? 그렇네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고 신우는 우리 부부에게 연신 본인의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그런 것 같다고 맞춰줬더니 갑자기 만삭인 제 배를 쳐다보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부럽죠? 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아들 못 낳아요. 듣자 하니 여자애라면서요? 우리 엄마는 손녀보다 손자를 더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뭐 아들 낳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타고나야 한다고 할까요? 제가 아들 딱 낳으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근데 언니는 딸이라서 어떡해요? 딸이 뭐 어때서요? 우린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이에요. 지금이 뭐 옛날도 아니고 남자 선호 사상은 지난 지 꽤 오래잖아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귀한 거 몰라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들, 딸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뭘 또 그렇게 발끈하고 그래요? 언니 정말 이상하다. 나는 그냥 생각해서 해준 말이잖아요. 이왕 낳을 거 딸보다 아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반응할 일인가? 언니, 또 나한테 질투해서 그래요? 언니도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라서? 하긴 그런 거라면 이해할 만하네. 나이 듣고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둘째는 어려울 거 뻔하고. 이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질투 나겠죠. 나처럼 아들 낳고 싶어서. 하지만 언니,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나 아들 낳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밭이 건강해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놈의 밭. 신우는 또 밭을 운운하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제 배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다 드러나더군요. 너는 죽어도 나처럼 아들 못 낳는다. 네 밭은 영 아니다. 딸 낳아서 안 됐다.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제게 그런 식으로 티를 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너무 불쾌해서 더 이상 말 안 섞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막달인 새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진짜 개념 없고 못됐죠?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본인이 나서서 아들 타령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뭐 시모도 어느 정도는 아들을 바랐겠죠. 사실 저는 위로 언니가 2명입니다. 저희 친정집이 딸부잣집으로 유명해요. 반면에 시댁은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런 건 아니고 돌아가신 시할머니께서 시모에게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많이 압박하셨대요. 엄청난 부담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다행히 남편을 낳은 덕에 시할머님의 구박을 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모는 본인이 받은 부담감에 제게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아들을 바라긴 하셨나 봅니다. 신우한테 아들이면 좋은데 딸이라 아쉽다면서 이야기하신 듯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속으로 신우 욕을 실컷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우한테 막 따지고도 싶었지만 그마저도 참았어요. 뱃속의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터라 큰일 앞두고 부정 타는 짓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우와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없는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살림 및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신우도 육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는 듯 했어요. 그렇게 서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가 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몇 달 뒤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신우는 한껏 더 기고만장해진 표정으로 아들 자랑에 푹 빠졌습니다. 나는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임신했다 하면 아들이지? 우리 시어머님이 저더러 최고의 며느리라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둘씩이나 낳아줘서 고맙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반면에 우리 엄마는 참 안 됐네요. 엄마도 아들을 그렇게 바라셨는데. 언니는 소식 없죠? 역시 둘째까지는 어렵나? 아니,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돼요? 언니 부담될까봐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속으로는 아들을 얼마나 바라시는데요? 오빠랑 노력 좀 하지 그래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서요. 뭐 생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겠지만 안 생겨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딸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하거든요. 그놈의 아들 부심. 본인 입으로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다면서 뭐라도 되는 듯 엄청나게 우쭐해진 신우. 시부모님께서 아들을 원하시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둘째 욕심이 크게 없었어요. 생기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현재 우리 딸만으로도 충분했고 자식 하나만 잘 키우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아이 하나면 외롭다. 둘째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모가 아들을 원하니까 노력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래봤자 네가 나처럼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하는 무시도 섞여 있었어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신우가 너무도 얄밉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아들 부심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되려 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게 당신한테 자격지심 있잖아. 아가씨가 나한테? 몰랐어? 난 내 동생이라서 그런가 하는 짓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걔가 학벌이랑 직업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 반면에 당신은 좋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좋으니까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 본인도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부러운 마음에 괜히 비뚤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당신보다 임신도 먼저 하고 아들까지 낳으니까 그걸로 뭔가 우쭐하고 싶은가 봐. 당신이 못하는 걸 나는 했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더 물고 늘어지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다 보이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 당신이 얼마나 부러우면 아들 낳는 거로 우쭐대고 싶겠어. 그냥 무시해. 괜히 당신만 스트레스 받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군요. 신우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간 날 신우가 웃으며 맞이해줬고 나름대로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온 대학과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을 말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던 신우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시부모님께서 제가 졸업한 대학과 다니는 직장을 언급하며 우리 며느리는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동네방네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할 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들으면 알만한 곳이라서 시댁 친척분들도 남편에게 장가 잘 가는 거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몰랐는데 신우한테 학벌 직업이 컴플렉스였나 봅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뒤 그동안 제게 왜 이리 아들 부심을 부린 건지 이해가 되더군요. 나보다 나은 걸 하나 찾아서 괜한 걸로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저도 남편처럼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낳는 거 하나로 하도 잘난 게 있다 생각하고 정신 승리하며 살게끔 내버려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치하게 구는 신우와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 후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내게 왜 그리 구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뿐인 딸아이를 잘 키워나갔고 신우도 역시 아들 둘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7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신 7주 차예요. 말도 안 돼. 그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왜?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체기가 제법 오래 가니까 주위에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생리도 잘 안 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처럼 정말 임신한 거 아닐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으로 병원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이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 임신이라고 하니까 얼떨떨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뭐야,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당신은 안 좋아? 나는 뭐 아직도 얼떨떨해.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정말 임신이 맞는 건지 싶고 좋기도 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소식이라 놀랍기도 하고 그러네. 당신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둘째 바라고 있었어?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다 생각했지.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잖아. 덜 외롭고. 성별은 아직 모르는 거지? 남편은 뱃속 아이의 성별을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시모처럼 아들을 바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뜻으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아들 못 낳는다고 무시하니까 이참에 아들 낳아서 콧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으니 소중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이었죠. 남편은 딸이어도 상관없지만 이왕에만 아들을 낳아서 더 이상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방문한 저희 부부는 둘째 임신 소식을 시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조심스레 아이의 성별을 묻더군요. 그래서 아들이니 딸이니? 그건 아직 몰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하긴 아직 임신 초기니까 조금 더 있어야겠구나. 그래도 자세하게 물어보지 그랬어. 다른 병원 의사들은 일찍 알려주기도 한다던데. 왜? 엄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딸 낳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너희도 아들이면 좋겠다 싶지 않아? 나랑 이 사람은 크게 상관없어.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도 이왕이면 아들인 게 낫지. 우리 집 대도 이어야 하고. 역시나 시모는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항상 아쉬워하시곤 하셨어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그걸 남편도 잘 알기에 괜히 제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처음으로 말하지 않던 속내를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에 뭐 종갓집도 아닌데.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잖아. 너도 무뚝뚝한 아들보다 애교 많은 딸이 더 좋아. 누가 뭐래? 엄마 말은 딸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정말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딸이 더 귀한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손주 보고 싶어. 그래도 혹여나 너희한테 부담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임신됐다고 하니까 손자였으면 싶네. 가만히 있어봐. 태몽 같은 거 꾼 거 없니? 사부인께서 별 말씀 안 하셨어? 네, 없으셨어요. 저도 특별히 꾼 꿈 없고요. 그래? 아, 그럼 주변에 혹시 꿈꾼 사람 없는지 물어봐야 되겠네. 태몽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얼추 알 수 있으니까.
아유,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시모는 그렇게도 손자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태몽꾼 사람 없는지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괜스레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기를 바라시는데 혹시라도 또 딸일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성별에 큰 상관 없는데 되려 어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걸 잘 아는 남편은 괜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아니면 이 사람만 마음 안 좋지 않겠냐고, 성별 떠나서 그냥 둘째 가진 걸 축하해달라며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알겠다고 하셨지만 내심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눈치였습니다. 7년 만에 가진 둘째고 나이 때문에 더 이상의 임신은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꼭 아들이었으면 하는 간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시모가 하도 주변에 전화 돌리며 태몽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우까지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로 임신 축하한다는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시댁에서 모여 식사할 때 신우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다면서 아는 척을 하더군요. 뒤늦게라도 축하한다고 할 법도 한데 신우는 끝까지 축하한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마다 출산했을 때마다 축하해줬거든요. 신우는 얄미웠지만 뱃속에는 잘못이 없으니까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신우는 일절 축하한다는 소리가 없었고 여기서 또다시 제게 밭타령을 해댔어요. 언니, 임신했다면서요?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건 아직 몰라요. 조금 더 지나야 알 수 있대요. 의사들은 대충 안다던데.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괜찮아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린 아들이든 딸이든 큰 상관없어요. 두 사람만 상관없으면 다예요? 엄마 생각도 해야죠. 그렇게 손자를 원하시는데 이왕이면 아들 낳아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언니한테 임신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7년 만에 가진 아이면 희박한 확률도 가진 거잖아요. 이제 다음 임신은 없다고 봐야 할 테고.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가씨 말 들으니 저도 아들이면 좋겠다 싶네요. 어머님도 저렇게 원하시고 딸 낳아봤으니까 아들 낳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딸이라고 해도 실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린 딸도 좋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신우는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이내 본인의 아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긴 애초에 단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제 생각에도 언니는 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괜히 기대하시다 실망하시는 모습 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아예 딸이라고 말씀드려요. 언니는 아들 절대 못 낳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언니 밭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걸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또 그놈의 밭타령이에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하잖아요. 검사까지 다 했는데 발견 못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가씨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불쾌해요. 아니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불쾌하게까지 해요. 언니가 그렇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않으니까 임신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몇 년간 임신 못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임신이 안 됐던 거지? 아가씨! 신우는 급기야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그놈의 학벌과 직장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미웠을까요? 그래도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고 임신까지 한 마당에 꼭 그런 소리를 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진짜 웬만하면 신우랑 안 싸우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싸우자고 먼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태교에 임하려고 했는데 신우가 대차게 방해하더군요. 그동안은 임신과 출산이 겹쳐서 좋게 가려고 참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신모가 먼저 우리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처음으로 신우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새언니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니? 그것도 임신한 사람한테. 네 새언니가 뭐 어때서? 시간이야 걸렸지만 어쨌거나 임신했잖아. 축하해줘도 모자라는구만. 엄마, 지금 새언니 편드는 거야? 엄마까지 왜 이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 가지고 뭐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내 집에서 말도 편하게 못하네? 임신한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네 생각 자유인 건 아는데 앞으로 그런 거 속으로 혼자 생각해. 괜히 네 새언니 스트레스 주지 말고. 지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불안해 죽겠구만. 예, 이거 내가 이번에 가서 지은 보약인데 너한테 좋은 걸로만 지어왔다. 이거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시모는 제게 손수 지은 보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쳐다보던 신우가 안 입고 온 얼굴로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새언니 주려고 보약까지 지었어? 나 임신했을 때도 안 지어준 보약을? 나는 시어머니가 지어줬잖니. 엄마도 해줬어야지.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언니한테만 이래? 언니는 아들도 안 낳았는데? 아이, 네 시어머니가 빼먹지 않고 항상 지어주셨잖니. 뭐하러 나까지 지어? 나보다 더 챙겨주셨을 텐데. 대신 엄마는 다른 걸로 잘 챙겨줬잖아. 그리고 네 아들이 어디 우리 집안 손주니? 김서방 집안 손주지? 네 언니 무시하지 마. 혹시 알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지? 내가 주변에 태몽꾼 사람 없나 물어봤는데 아이 글쎄 내 동생이 꿈을 하나 꿨더라고. 근데 내용이 펌상치 않아. 꼭 아들 태몽 같다랄까? 기가 막혀. 엄마 지금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도 모르잖아. 섣부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들 낳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줄 알아? 연속으로 아들 둘 낳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나니까 가능한 거라고. 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너 잘났다. 어쨌거나 앞으로 네 새언니한테 말 조심해. 아직 모르는 거다. 그러다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면 너 어쩔 건데. 괜히 새언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잠자코 있어. 괜히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도 끼칠라. 엄마! 시모는 저 대신 신우에게 그만하라며 핀잔을 줬고 신우는 그런 시모에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도 못 낳는 새언니한테 뭐 그리 잘해주냐며 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온갖 성질을 다 부렸어요. 그러고는 짜증난다고 앞으로 안 올 거라며 집에 가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게 성질이 원래 못됐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지어온 보약을 잘 챙겨 먹으라며 과일과 여러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둘째를 가지니 시모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군요. 평소라면 신우가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별 신경 안 쓰셨을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하지 못한 말 신우가 대신 말해줘서 속 시원하다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사내 아이일까봐 기대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알게 모르게 제 부담감만 더 상승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기대하시는데 어떡해? 이러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지? 실망하실 텐데. 그런 걱정을 뭐하러 해. 아들을 원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실 거야. 딸이면 어때? 그래도 우리 자식이고 엄마 친손녀인데. 남편은 애써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부담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건 딸이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저렇게 바라니까 이왕이면 아들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괜히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시간이 흘러 뱃속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게 됐는데 딸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예쁜 공주님 하나 더 생겨서 좋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되기만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모여 식사하면서 남편이 저 대신 아이의 성별을 밝혔습니다.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니? 아들이라지? 그렇지?
아들 아니고 딸, 예쁜 공주님이래. 우리 엄마 좋겠네. 공주님 같은 손이 하나 더 생겨서. 뭐, 딸? 그럴 리가 없는데. 태몽이 분명 아들 꿈이었는데. 그거 확실한 거래? 잘못 확인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가서 다시 잘 확인해봐. 여자의 꿈이 아니었다니까. 딸 확실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해. 아들이건 딸이건 뭐가 중요해. 다 똑같은 엄마 손주인데. 아니, 그래도 차마 시모의 실망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시모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었어요. 잔뜩 기대하던 마음이 산산조각 난 듯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시모 앞에서 괜히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밥을 먹던 신우가 통쾌하다는 듯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아무나 아들 낳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는 기다릴거려야지. 내 말이 딱 맞다니까. 아들을 낳으려면 이 밭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나처럼 아들도 둘씩이나 낳을 수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언니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자아이만 낳을 수 있어? 그것도 둘씩이나? 야, 너 그만 못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병원 가서 아무 이상 없다는 거 다 확인했는데 왜 난리야? 네가 의사라도 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지? 어머,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와, 부부는 닮는다더니 어떻게 내가 아들 이야기할 때마다 둘이 똑같이 발끈해? 아, 사실 오빠도 내심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랬구나. 근데 새언니가 속상해할까 봐 아닌 척 굴었던 거지? 그래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고. 뭐? 너 진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오냐오냐 해줬더니 언제까지 천방지축 행동할 거야? 너 더 이상 철부지 아니야.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 애 엄마라고. 그럼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없냐? 내가 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큰 소린데? 지금 엄마 실망한 표정 안 보여? 안 그래도 마음 뒤숭숭한데 오빠까지 왜 이래? 엄마 생각하는 척하지 마. 그런 녀석이 그런 식으로 말하냐?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해? 아들 낳았다가 유세 떠냐? 신우의 발언으로 남편도 어지간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평소 같으면 신우가 저렇게 말해도 그냥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얼마나 못났으면 아들 낳는 걸로 위세 떨까 싶어서 불쌍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나 봐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신우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아들 낳는 걸로 유세 떠냐고 말을 몰아붙이니까 신우는 어이없어하며 아들 못 낳는 걸 왜 본인한테 화풀이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던 그때 옆에서 잠자코 앉아있던 딸아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시모와 신우를 한 번씩 안아줬습니다. 갑작스런 행동에 말싸움을 멈추고 딸아이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고모는 왜 딸 태어났어요? 뭐? 아들 낳는 게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고모는 여자잖아요. 고모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건 아니고, 할머니는요? 고모 태어났을 때 많이 울었어요? 딸이라서 속상했겠다. 속상하기는. 딸의 말에 신우와 시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편은 웃음을 꾹 참느라 혼났어요. 딸은 어린아이 시선으로 순수하게 말한 거였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딸의 말을 끝으로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저는 자꾸만 딸이 한 말이 생각나서 피식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딸이 저 대신 통쾌하게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신우는 더 이상 아들 타령하지 않았지만 가끔 신우가 아들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딸이 나서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고모, 아들 낳아서 좋아요? 할머니도 고모처럼 그랬어요? 고모보다 우리 아빠를 더 좋아했죠. 남자니까. 고모 불쌍하다. 할머니가 우리 아빠만 예뻐해서. 요즘 7살들은 옛날의 7살이 아닙니다.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딸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시모와 신우는 헛기침만 하면서 더 이상 아들의 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열아들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딸이 신우의 입을 딱 막아주니까 어찌나 통쾌하고 웃기던지 큰 잡음 없이 그 얄미운 입만 닫게 하고 싶었는데 딸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느꼈던 부담감과 죄송스러움을 다 떨쳐낼 수 있었어요. 아들 못 낳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열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소중한 시대니까요. 그 뒤로 저는 태교에 전념하며 둘째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큰딸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들이건 딸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우리 딸이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자식이란 게 너무도 좋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신우의 영향으로 본인 스스로를 자책할까봐 많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시모와 신우만 아들을 좋아할 뿐이지 엄마와 아빠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다행히 우리 부부의 말을 알아듣고 큰 상처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몇 달 뒤면 둘째가 태어나요.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